오늘은 제가 진짜로 많이 좋아하고 진짜로 많이 영상에서 말씀드린 은행주에 대해서 한번 다시 말씀드려 보도록 할게요. 최근에 은행 주식들이 주가가 굉장히 많이 오르고 있죠. 신한지주 주가를 보면 와 진짜 많이 올랐어요. 거의 저점 대비해서는 31% 정도 올랐고 거의 단기간에 급등을 한 상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신한지주뿐만이 아니라 KB금융도 마찬가지예요. KB금융도 진짜로 많이 올랐어요. 거의 한 40% 정도 오른 것 같아요. 그리고 하나금융지주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전반적으로 다들 많이 올랐어요. 우리금융지주도 그렇고, 뭐 기업은행도 그렇고, 아니면 뭐 지방은행들도 주가가 굉장히 많이 오르고 있죠. 그리고 최근에 은행 주식들이 진짜 좋다라고 생각을 하는 게, 은행 주식들이 원래 그렇게까지 거래량이 많지가 않거든요. 보수적으로 투자하시는 분들 입장에서 좀 많이 투자를 하시기 때문에 거래량이 그렇게 크지가 않은데, 최근에 거래량이 조금씩 이렇게 많이 올라오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뭐 다들 이렇게 올라오고 있죠. 그리고 우리금융지주 같은 경우가 요때 보면 주가가 굉장히 많이 하락을 했었죠. 그때 이제 어닝 쇼크가 나타나서 주가가 진짜로 많이 밀렸었는데, 근데 여기 아래 꼬리를 달면서 그냥 한 방에 이렇게 들어 올렸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보더라도 굉장히 지금 투자 심리가 좋다. 은행 주식들이 과거를 보면 그렇게까지 뭐 급등을 하고 이런 경우는 진짜 희박하거든요. 근데 최근의 모습은 진짜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다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저는 이 상황에서 저는 은행을 굉장히 좋아한다고 여러 번 영상에서 말씀을 드렸는데, 저는 일단 한 주도 안 팔고 있습니다. 은행 주식들을 계속해서 들고 갈 예정이에요. 최근에 급등을 한 거는 맞기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뭐 완전히 팔 정도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은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뒤에서 차근차근히 말씀드려 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최근에 은행 주식들이 주가가 많이 오르게 된 뭐 계기라고 얘기를 해야 되나? 요런 게 있었죠. 코리아 디스카운트 근본 해결. 최근에 저 PBR 관련돼서 요거를 해소하겠다. 지금 총선이 또 얼마 안 남았죠. 그래서 요런 것 때문에 좀 굉장히 좋은 모습이 보여지고 있는 것 같아요. 보통 선거가 있으면 정치인들은 항상 국민들한테 긍정적인 이야기를 하거든요. 근데 지금 상황에서는 이제 주식시장에 많이 뛰어든 개미들도 많고 그러다 보니까 주식시장에 좀 이로운 방향으로 이렇게 정책적인 방향을 하려고 하는 모습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이게 뭐 포퓰리즘이든 뭐 아니든 이런 거는 잘 모르겠고, 어찌됐든 간에 지금 은행 주식들한테는 굉장히 좀 좋은 모습이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저는 사실 이번에 저 PBR 관련돼서 이렇게 뭐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결 이런 것뿐만이 아니라 온라인 파트너스도 이제 작년도에 이렇게 이제 지금 2차 은행주 캠페인이라고 얘기를 하죠. 작년도에는 1차 은행주 캠페인이 있었다라는 거죠. 온라인 파트너스가 뭐 SM 관련돼서도 마찬가지겠지만 행동주의 펀드가 최근에는 굉장히 좀 활동을 많이 하고 있어요. 사실 최근이라고 얘기하기도 좀 그렇고 이게 계속해서 글로벌 트렌드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코로나 이후부터는 은행들도 굉장히 자사주 소각도 많이 하고 있고 배당도 늘리고 있고 분기 배당도 시행을 하고 있고, 최근에는 배당 기준일도 연말에서 지금 연초로 바꿔지고 있죠. 그래서 과거에는 내가 배당금을 얼마 받는지 모르고 은행 주식들을 투자를 했다라 그러면 최근에는 계속해서 바뀌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코리아 디스카운트라는 이야기가 최근에 나타나고 뭐 주목을 많이 하고 있기는 하지만, 사실 이 코리아 디스카운트는 예전 때부터 계속해서 있어 왔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조금 은행 주식들은 좀 관심을 가져보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신한지주나 뭐 KB금융 같은 경우는, 그리고 하나금융지주도 마찬가지고 상장한 지가 좀 오래됐죠. 우리금융지주는 뭐 예전에 상장이 되어 있었는데 최근에 뭐 다시 이렇게 상장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좀 월봉을 보면 그렇게까지 길지가 않거든요. 근데 뭐 신한지주, KB금융을 보면 사실 주가가 그렇게까지 많이 오르지 못했어요. 거의 뭐 10년, 20년 동안 거의 주가가 횡보를 하고 있는데, 그렇지만 뭐 배당을 많이 주니까 그렇게까지 손해를 보진 않았긴 했지만, 그래도 주가가 뭐 상대적으로 반도체 기업이나 2차전지 기업들 대비해서 그렇게까지 많이 못 오르다라는 거에 있어서 조금 아쉬움이 있었죠. 근데 어찌 보면 근데 저는 반대로 생각을 해야 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코로나 이후부터 자사주 소각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코로나 이전에는 자사주 소각을 그렇게까지 많이 하진 않았습니다. 물론 배당을 많이 주긴 했었어요. 근데 자사주 소각을 그렇게까지 많이 하지 않았다. 근데 지금은 자사주 소각을 많이 하고 있고, 최근에는 코리아 디스카운트, 저 PBR 해소 관련된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는데, 근데 주가를 보면 월봉으로 보면 10년 전 대비해서 그때랑 거의 비슷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뒤에서 요거 미리 보여드릴게요. 2004년도부터 거의 20년 동안의 신한지주의 주가인데, 뭐 KB금융도 마찬가지고 하나금융지주도 마찬가지입니다. 보면 주가가 거의 횡보를 했죠. 오히려
오히려 지금 최근에 급등은 요겁니다. 그래서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오히려 지금이 그렇게까지 주가가 많이 못 올랐고, 그리고 이따 뒤에서 다시 말씀드리겠지만 PBR도 아직까지 쌉니다. 최근에 많이 올라봤자 지금 뭐 KB금융 기준으로는 0.5배가 안 돼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봤을 때는 밸류에이션적으로도 나쁘지 않고, 확실히 자사주 소각도 많이 하고 있고, 정부 정책적인 방향도 괜찮기 때문에 한번 좀 지켜봐도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여기에 조금 뭐 뒷받침할 수 있는 내용이 뭐냐면, 실제로 주식 소각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죠. 하나금융지주가 최근에 3천억 규모의 주식 소각을 발표했습니다. 1월 31일 날 그때 이사의 결의가 나타났고요. 하나금융뿐만이 아니라 뭐 신한지주도 마찬가지죠. 1,500억 주식 소각을 했습니다. 2월 8일이에요. 얼마 안 됐습니다. 그리고 보면 KB금융도 3,200억, 굉장히 규모가 크죠. 3,200억이면 웬만한 중소기업 시가총액이에요. 2월 7일 날 주식 소각 발표를 했죠. 그래서 3대 금융지주들이 이렇게 주식 소각을 발표를 했고, 우리금융지주는 안 했냐? 우리금융지주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근데 아직 보면 뭐 조회 공시 요구, 풍문 또는 보도에 대한 답변 아직 미확정이라고 하고, 하지만 뭐 보면 예금보험공사가 가지고 있는 지분율 1.2%에 대해서 뭐 추후에 자사주 소각을 하겠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좀 기대를 해봐도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매입이 완료된 이후에는 좋은 전량 소각을 위해서 이사의 결의를 하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지금 저 PBR 관련돼서 뭐 여러 가지 통신주들도 많이 오르고 있고, 뭐 지주사들도 많이 오르고 있죠. 뭐 삼성물산, SK, KT 뭐 이런 기업들도 많이 오르고 있는데, 근데 전통적으로 뭐 SK랑 삼성물산 대비해서 은행들은 원래 주식수가 배당금을 늘리고 싶고, 뭐 주주환원 정책에 대해서 굉장히 강한 노트로 옛날 때부터 얘기를 했었던 산업이었습니다. 왜냐면 은행들은 어찌 보면 대주주가 따로 없잖아요. 뭐 SK의 대주주는 이제 최태원이고, 삼성물산, 뭐 삼성그룹의 최대 주주는 지금 이재용 회장이죠. 뭐 현대차 그룹도 마찬가지로 정의선 회장이고, 뭐 그런 식인데, 근데 은행들은 지금 최대 주주가 없습니다. 그래서 어찌 보면 최대 주주가 있는 뭐 SK, 삼성, 그리고 현대차 이런 대기업들은 결국에는 뭐 자기 자식들한테 나중에 증여를 할 때는 주가가 너무 높게 되면 이게 세금이 또 많이 나가잖아요. 그래서 뭐 일부러 주가를 누른다, 이런 이야기가 많은데, 사실 은행들은 그런 게 딱히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조금 뭐 긍정적이지 않나. 그리고 옛날 때부터 이렇게 배당, 그리고 자사주 소각, 주주환원 정책 이런 거에 대해서 목소리를 계속 띄웠기 때문에, 그리고 더군다나 항상 정부 규제 리스크 때문에 주가도 많이 못 올랐는데, 최근에는 정부 규제 리스크가 어느 정도 좀 해소가 되고 있다, 이런 부분들도 좀 지켜볼 만한 것 같아요. 그리고 이거는 최근의 모습이 아니고 옛날 때부터 계속해서 뭐 온라인 파트너스도 이렇고, 그리고 2010년도 코로나 이후부터는 계속해서 바뀌어지고 있다, 이런 부분들을 좀 주목을 해볼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보면 지금 KB금융이랑 신한지주, 하나금융지주의 2022년도 그리고 작년도 총주주 환원율을 보면 뭐 배당 성량 굉장히 뭐 25%, 27% 정도 되고 있죠. 그리고 자사주 매입도 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매입에 그치지 않고 자사주 소각도 계속해서 하고 있어요. 그리고 올해 같은 경우는 조금 더 강해지지 않을까라고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정부 정책적인 방향도 그게 또 맞기 때문이죠. 그리고 이것뿐만이 아니라 CET1 비율이라고, 이거 보통주 자본 비율인데, 그래서 요거는 그러니까 우리나라 은행들이 얼마나 자본 적정성이 괜찮은지 요거를 나타낸 건데, 뭐 글로벌 JP모건 체이스, 그리고 뱅크 오브 아메리카, 시티그룹, 웰스파고 대비해서 우리나라 KB금융, 신한지주, 하나금융, 우리금융 대부분 전반적으로 CET1 비율이 그렇게까지 뭐 떨어지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더 높은 경우도 많죠. JP모건 체이스 같은 경우는 워낙 좀 높기는 한데, 근데 뭐 KB금융 나쁘지 않죠. 오히려 뭐 웰스파고, 시티그룹, 뱅크 오브 아메리카보다 더 높습니다. 신한지주도 높아요. 하나금융도 마찬가지고, 우리금융은 그렇게까지 높은 건 아닌데 최근에 이렇게 많이 자본 적정성을 올려가고 있다. 그러니까 이렇게 올려가고 있다는 것 자체가 충당금, 그러니까 위기 상황에서 충당금을 잘 쌓고 있다. 실제로 위기가 터졌을 때 어느 정도 이 자본 적정성에 대한 부분을 잘 대처해서 해결 방안을 잘 모색하고 있다. 이렇게 한번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지금 실제로 뭐 부실채권 관련돼서, 뭐 상업용 부동산 관련돼서, 부동산 PF, 해외 부동산, 태형건설 뭐 이런 이슈 관련돼서 어느 정도 좀 방어할 수 있는 여력이 충분히 있다. 증권주들은 솔직히 증권주들이랑 저축은행들은 좀 힘들어요. 뭐 새마을금고도 마찬가지겠지만, 근데 은행들은 굉장히 뭐 괜찮습니다. 대부분 선순위 채권인 경우도 많고, 중순위 채권으로 가봤자 뭐 해외 부동산 쪽인데, 해외 부동산은 그렇게까지 뭐 노출도가 크지는 않아요. 그래서 뭐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저는 그렇게까지 큰 문제는 되지 않는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뿐만이 아니라 NPL 비율이라고 그래서 요거는 고정이하 여신 비율, 그러니까 부실채권 비율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아무래도 조금 뭐 기업은행이랑 비업은행은 아무래도 뭐 기업 쪽으로 대출을 많이 해주다 보니까, 근데 지금 금리가 워낙 높죠. 중소기업한테도 대출을 많이 해주는데 그래서 NPL 비율이 조금 높습니다. 그리고 지방은행들은 조금 더 높죠. 근데 뭐 하나금융, 우리금융, 신한지주, KB금융 4대 금융지주들은 나쁘지 않아요. 굉장히 요 정도 NPL 비율이면 뭐 굉장히 좀 양호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보면 예대금리차 추이는 지금 금리가 높다 보니까 뭐 당연히 대출금리도 높고 수신금리도 높고 요 두 개의 차이인 예대금리차가 높죠. 예대금리 차이가 높다라는 거는 그만큼 돈을 잘 벌 수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예대금리 차이가 이렇게 높은 것뿐만이 아니라 실제로 대출 증가율도 보면 지금 플러스죠. 그리고 더군다나 뭐 마이너스 쳤던 게 가계대출 같은 경우는 뭐 부동산도 워낙 안 좋기도 하고 그래서 뭐 금리도 워낙 높고 해서 부동산 대출이 많이 줄어들면서 가계대출 증가율이 줄어들었는데 최근에는 뭐 다시 회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대출도 많이 일어나고 있고, 그리고 대출 수요도 높은 것뿐만이 아니라 예대금리 차이도 높기 때문에 당연히 실적은 좋아질 수가 있겠죠. 그래서 보면 KB금융의 실적 추이를 보면 2012년도부터 10년간 KB금융, 신한지주, 하나금융지주 다 마찬가지입니다. 실적이 계속해서 우상향을 하고 있어요. 중간에 뭐 금리가 오르든 내리든 상관없이 2020년도 이때는 금리가 굉장히 떨어졌죠. 금리가 떨어지면 당연히 예대금리 차이가 떨어지겠죠. 근데 예대금리 차이가 떨어진 만큼 대출을 그만큼 많이 합니다. 대출 증가율이 이렇게 늘어났죠. 그러면 당연히 실적은 오르겠죠. 그래서 실제로 보면 금리가 내리든 금리가 오르든 실적은 계속 오릅니다. 그리고 지금도 오르고 있죠. 그래서 근데 최근 4분기 실적이 좀 안 좋았다. 뭐 우리금융지주 같은 거는 어닝 쇼크가 나타나가지고 순간적으로 주가가 많이 떨어졌는데 근데 이거는 충당금 이슈 때문이었어요. 근데 충당금을 제외하면, 그러니까 일회성 비용을 제외하면 오히려 2조를 더 벌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역대 최대 규모의 돈을 벌었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충당금 적립전 이익 총합은 16% 오히려 전년 대비해서 늘어났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면 국민은행, 하나은행, 우리은행의 단기 순이익은 이런 식으로 좀 떨어지긴 했는데 2023년도가 우리은행이 특히나 좀 떨어졌죠. 근데 충당금을 제외하면 오히려 이렇게 많이 늘어났습니다. 우리은행도 많이 떨어진 거 대비해서 5.59% 정도면 나쁘지가 않죠. 사실 그래서 우리은행이 이렇게 어닝 쇼크가 나타나서 주가가 이렇게 떨어졌는데 근데 바로 이렇게 회복을 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봤을 때는 사실 충당금 이슈는, 충당금이란 것 자체가 보수적으로 미래에 어떤 뭐 리스크가 생겨났을 때 안정적으로 자금을 관리하기 위해서 있는 거잖아요. 근데 실제로 만약에 문제가 안 터진다 그러면 이 충당금이 환입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만큼 단기 순이익이 올라갈 수가 있어요. 근데 최근에 보면 금리가 떨어지고 있죠. 시장금리가 조금씩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봤을 때 만약에 부동산 PF 문제가 어느 정도 좀 잠잠해진다 그러면 다시금 단기 순이익이 올라갈 수가 있어요. 단기 순이익이 올라간다는 거는 EPS가 증가하고 당연히 배당 성향이 그대로라고 하더라도 배당금이 늘어나겠죠. 그러면 주주 환원율이 높아집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한번 기대해 볼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보면 뭐 최근에 있었던 이야기가 보면 상생금융안 이야기가 있었죠. 상생금융안으로 거의 2조 원 가량의 자금을 모아서 이렇게 준다 그랬었던 게 있었고, 그리고 부동산 PF 관련된 충당금도 거의 한 3조 5천억 정도가 있었는데 이 충당금을 제외하면 돈을 많이 벌었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실제로 뭐 상생금융안 이렇게 뭐 많이 지출을 해도 은행들은 돈을 굉장히 많이 번다. 그리고 은행들이 뭐 충당금을 제외하고 보면 거의 뭐 4조, 5조, 6조 이렇게 버는데 6조 정도 버는 기업 우리나라에 잘 없어요. 아마 5손가락 안에 꼽힐 거예요. 돈을 굉장히 진짜로 많이 법니다. 그래서 요 정도 얘네들이 버는 거를 보면, 그리고 과거부터 이렇게 실제로 돈도 꾸준히 잘 벌고 있다라는 것을 보면 뭐 저는 나쁘지 않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금리 같은 경우도 최근에는 조금씩 떨어지는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금리가 떨어지면 뭐 부동산 쪽으로도 연착륙을 할 수 있고, 부동산이 연착륙이 되면 당연히 충당금 환입이 될 수가 있겠죠. 그래서 보통 은행들이 망하게 되는 대표적인 원인이 부실채권 때문입니다. 보통 경기가 안 좋으면 은행들이 돈을 많이 빌려주잖아요, 기업들한테. 근데 그 기업이 문제가 생기면 이번에 태형건설처럼 그 기업이 만약에 뭐 부도가 나거나 이런 식으로 되면 은행들이 돈을 회수를 못 하잖아요. 그래서 망하게 되는데, 근데 최근에는 금리가 어느 정도씩 조금씩 떨어지는 모습이 보이고 있기 때문에 한번 기대를 해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사실 뭐 은행들한테 아직까지 뭐 안 좋은 모습도 있죠. 왜냐하면 금리가 아직 절대적인 기준으로 높기는 합니다. 그래서 부동산 PF, 해외 부동산 관련돼서 불안 요인이 있긴 한데, 근데 정부가 어느 정도 계속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모니터링을 하고 있는 것도 사실이긴 해요. 그리고 2008년도 글로벌 금융위기 때랑은 다르게 지금은 뭐 DTI 비율이라든지 LTV라든지 여러 가지 뭐 부동산 규제 같은 것들이 있잖아요. 그리고 부동산 시장이 조금만 안 좋아진다 그러면 정부가 바로 나섭니다. 그리고 실제로 요렇게 뭐 은행들이 지금 안정적으로 돈을 관리하고 있다라는 게 보이죠. CET1 비율이라든지 그리고 NPL 비율이라든지 이런 비율들을 자기네들이 잘 이렇게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뭐 그렇게까지 큰 문제는 되지 않는다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뭐 저축은행이라든지 증권사라든지 요런 애들은 제가 말하는 게 아니에요. 걔네들은 조금 안 좋을 수도 있기 때문에 저는 되도록이면 은행 지주 그리고 4대 은행들은 좀 괜찮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튼 뭐 이런 부분들을 한번 볼 수가 있고, 그리고 연체율도 좀 오르고 있는 것도 사실이긴 해요. 근데 절대적인 규모를 보면 연체율이 뭐 오르긴 하지만 그렇게까지 높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뭐 저는 괜찮다라고 보고 있어요. 근데 홍콩 ELS 관련돼서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홍콩 ELS 관련돼서 뭐 국민은행이 거의 한 절반가량을 이렇게 ELS를 가입을 시켰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죠. 그래서 뭐 배상금 관련된 이야기도 나오고 있는데, 근데 저는 뭐 그렇게까지 큰 타격은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면 홍콩 ELS 가입자의 20%가 일단 65세 이상인데, 그리고 그 중에 90%가 일단 재투자자입니다. 90%가 재투자자라는 거는 10%만 신규 가입자라는 거죠. 그래서 뭐 일단은 한번 돈을 많이 벌고 ELS 관련돼서 돈을 벌고 다시 이게 좋아서 90%가 재투자를 했다라는 거기 때문에 완전히 은행 책임이다라고 얘기하는 것도 조금 힘들지 않을까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또 뭐라 하실지는 잘 모르겠긴 한데, 근데 뭐 그렇게까지 큰 문제는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문제가 있다고 하더라도 KB금융이라든지 신한지주라든지 돈을 굉장히 많이 법니다. 거의 뭐 6조, 5조 가량 버는 기업이기 때문에 뭐 괜찮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밸류에이션을 보더라도 최근에 주가가 많이 올라가긴 했지만 PBR 추이, 그러니까 KB금융 PBR이에요. KB금융 기준으로 아직 0.5배가 안 됩니다. 굉장히 아직 저렴해요. 그리고 우리나라 은행들이 진짜 PBR이 저렴하다라고 생각을 하는 게 일단 코스피 기준 평균 올해 2024년도 포드 PBR 기준이에요. 0.96배입니다. 근데 은행 전체 산업 기준으로 우리나라 은행들은 0.37배입니다. KB금융 0.43배, 뭐 0.41배, 우리금융 0.32배, 굉장히 저렴해요. DGB금융은 0.25배입니다. 카카오뱅크는 완전 뭐 정통 은행이라고 얘기하기는 좀 힘드니까 일단 제외하고요. 근데 미국의 은행들은 한 배가 일단 넘어요. 뭐 웰스파고, JP모건 체이스, 시티은행 뭐 전반적으로 뭐 괜찮죠. 그리고 보면 그리고 중국의 은행들도 0.52배입니다. 중국 최근에 진짜 주가가 많이 떨어지고 있잖아요. 뭐 공상은행, 농업은행, 건설은행 뭐 전반적으로 다들 많이 떨어졌는데, 근데 우리나라 은행들은 최근에 주가가 오르고 있지만, 그리고 반대로 중국은 떨어지고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국 은행들의 PBR이 더 높습니다. 일본들도 마찬가지예요. 뭐 스미토모, 그리고 뭐 미츠호, 그리고 미쓰비시, 얘네들의 PBR도 거의 뭐 한 배 정도까지는 아닌데 0.7배, 0.8배 정도 되죠. 유럽의 은행들도 높습니다. 뭐 HSBC 그리고 BNP 얘네들 같은 경우도 PBR이 뭐 나쁘지가 않아요. 그리고 도이체뱅크 같은 경우도 0.38배. 도이체 같은 경우는 좀 낮긴 하네요. 근데 우리나라 은행들이 진짜 확실히 많이 싸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한번 보면 뭐 지금 최근 주가가 많이 오르긴 했지만 밸류에이션적으로 나쁘지 않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월봉 차트를 보더라도 이거는 신한지주의 차트인데,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사실 주가가 좀 많이 오르긴 했지만 그렇게까지 높지는 않다. 그리고 과거와는 다르게 2020년도부터 자사주 소각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과거는 자사주 소각을 안 했습니다. 배당 주는 거는 똑같아요. 배당은 지금도 많이 주고 과거에도 많이 줬어요. 그리고 배당 수익률을 보더라도 솔직히 과거 대비해서 지금이 훨씬 더 월등히 높습니다. 그리고 자사주 소각도 많이 하고 있고, 정책적인 부분도 바뀌고 있고, 그리고 실제로 바뀌어지고 있다라는 게 뭐 분기 배당도 시행을 하고 있고, 배당 기준율도 바뀌어지고 있고, 뭐 자사주 매입에 그치지 않고 소각까지 하고 있다. 그리고 PBR도 싸다. 이런 부분들을 봤을 때는 저는 일단 팔 생각이 없습니다. 저는 계속해서 가져갈 생각이고, 뭐 여러분들은 한번 여러 가지를 한번 참고하셔서 투자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 영상이 어느 정도 도움이 되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